그래서 AI의 아주 AI의 기본적인 것을 조금 알려드리고 마지막에는 동화책, 이런 동화책은 아니지만 그냥 정말 5컷짜리 화면이 사라졌네요. 이게 새로 화면들이 회원들의 화면은 사라졌지만 저는 보이죠? 자, 지금 네, 강의 시작해도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전체 화면 하면 일단 강의를 해볼게요. 자, AI를 활용한 그림 동화책 쓰기라는 제목으로 이 밑에는 제가 만든 동화, 동화도 있고 뭐 자기 계발서도 있고 지금 4권이 출간되었고요. 우리가 만들 책은 나랑 AI랑 처음 만난 날 이런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AI로 우리가 보수교육의 제목이 AI로 배우고 쓰고 창작하라. 이 구호를 이제 우리가 주제로 삼고 AI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AI를 비서로 이제 우리는 그림 동화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챕터가 4번째인데, 첫 번째는 정유수 회장님, AI 챗봇 소개할 때만 도 많이 어색하셨죠. 저도 그랬고. 그다음 2번째는 AI 툴로 전자책을 만드신 김명아 강사님께서 아주 또 약간 입문하게 해주셨고, 3차 시에는 양은진 강사님 캔바라는 또 AI 도구로 이제 만들어 봤고, 디자인을 한 만들어 봤고, 표지를 만들어 봤고, 제가 이제 AI 툴로 이렇게 동화책 쓰기를 이제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AI 챗봇으로 에스더 프로젝트를 이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을 주위에서들 많이 하죠. AI가 뭔지, 또 오픈 AI가 뭔지, 이런 개념부터 우리가 알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이제 찾아보고 제가 만들었는데, 오픈 AI라는 회사가 챗GPT라는 그 창문을 만든 거죠. 창문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글도 써주는 그런 걸 만든 거죠.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턱 던져줬어요. 그러면 챗GPT의 어떤 GPT가 뭐냐? G는 제너러티브가 새로 만들어내는, 그리고 P는 트레이닝 시키다 하죠. 프리하게 트레이닝을 많이 시킨, 미리 공부한. T는 트랜스포머의 문장을 이해하도록 만든, 한마디로 미리 공부한 문장을 만들어낸 AI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챗 GPT가 다 흡수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챗 GPT 하나만 알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챗 GPT는 하나의 툴일 뿐이죠. 오픈 AI가 전체에 아우르고 있죠. 그래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모든 창문이 나온 거예요. 요거 잘 아시면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활용 방법은 뭐냐? 챗GPT 말을 많이 하고, 어제도 제가 또 모임에 갔을 때,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챗GPT하고 다 하면 우리는 뭐 하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챗GPT에서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하는 거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아이디어가 막힐 때, 또 글쓰기가 어려울 때, 또 대화로 정리하고 싶을 때, 저는 요즘 학교 현장에서 공문 발송할 때나 또 어떤 회의 자료나 어떤 또 뭐 이렇게 공지문 같은 거 엄청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전에는 나의 머리로 막 짜내면 이게 구도도 안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수정한다고 시간 다 갔는데 지금은 시간을 엄청 절약할 수가 있고 완전 전문가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나만 손해죠. 그래서 한마디로 미리 공부한 AI가 나에게 계속 지원을 해주는 어떤 비서죠. 그래서 이제 이 챗GPT가 하는 말이, 선생님도 이제 AI와 함께 손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오픈 AI 들었고, 챗GPT 들었고, 그러면 도대체 프롬프트가 뭐냐라고 막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프롬프트라는 것은 질문력이죠. 기술을 넘어서 인식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예전에 어른들이 한글을 모르던 시절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프롬포트라는 것은 어떤 동그라미를 넣는데 동그라미에서 네모도 나오고 또 동그라미 나오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이제 기획이 달라지는 거죠. 동그라미가 다이아몬드처럼 될 수도 있고 다시 또 생성해서 동그라미 네모로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프롬포트죠. 이렇게 슬러시 이렇게 옆으로 줄을 그으면서 어떤 영어를 아니면 한글을 넣으면 이렇게 계속 변형을 시켜준다는 의미죠. 이것이 바로 프롬포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를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질문을 넣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프롬포트의 진짜 의미는 진짜 말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변호사가 자기가 정말 이 챗GPT 내지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어떤 판례를 계속 성공시켜 온 거예요. 근데 한 30년 동안 이렇게 했던 이 변호사가 요 근래에 그 챗GPT라든지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그 정리를 한 그 판례를 소개를 했다가 완전 망신을 당하고 자기의 어떤 변호사라는 직업을 지금 위기에 처한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진실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 특히 숫자에는 진실이 정말 없거든,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셔야 되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의 손이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프롬프트만, 여기서 나오는 것만 믿으면 안 되고, 내가 진짜 손을 다 거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력입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그러면 네 컷을 그림 동화를 강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와, 여러분들이 처음 사용하면서 그럼 나도 네 컷을 그림 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림을 만들어줘 하면은 생성형이기 때문에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챗GPT를 언제부터 어떻게 나를 입력시켰느냐, 얘가 나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 쌓은 포인트만큼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신성의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또 늦지 않았죠.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챗GPT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게 바로 이제 AI와 하는 힘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기본 용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AI, 인공지능이죠.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노력하는 두뇌. 그리고 프롬프트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거. 좋은 질문 연구해야 되고요.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챗GPT는 이제 AI에게 말을 걸 수 있도록 해주는 창문일 뿐이니까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 그냥 대화하듯이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주고받고, 그 말을 우리가 손을 거쳐서 정말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다듬어야 된다는 거. 감성은 없기 때문에. 저도 이 챗GPT 처음 알았을 때 그 무렵에 또 어떤 사건 비슷한 힘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한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더니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이 챗GPT한테 제가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 너무 신기하다 싶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기계처럼 제가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챗GPT 이거는 정말 위로는 해주지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상담자의 길은 막혀지지 않는다. 막히지도 않고 없어지진 않는다라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챗GPT 외에 어떤 도구들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챗GPT도 있죠. 이것은 AI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창문이고, 퍼플렉시티라는 것은 영상 제작 창문이에요. 영상 콘텐츠 만들 때 이 퍼플렉시티가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까지 짜주는 아주
좋은 도구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챗GPT밖에 모르잖아요. 저도 그렇고, 페플리시티 써봐도 완전 전문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 쓰진 않거든요. 영상을 안 만드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클로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긴 문장을 아주 잘 이해하도록 쭉쭉 해줍니다. 그래서 논문, 리포터, 요약도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 뭐야, 저기, 교수님들이 이제 막 위기에 처한 거예요. 너무 논문하고 리포트하고 잘해주니까 이 수강생들이, 학생들이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자기한테 이제 배우러 들지 않으니까 이제 위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막 헉헉거리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리고 우리 중학교에서도 벌써 애들이 어떤 그 지필이나 아이고, 예. 수행평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에 다 의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세상이 변해가는 거죠. 재미나이가 있는데 나만의 인터뷰형이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딱딱하지 않게 감성적으로 얘기해주는 재미라이. 그리고 AI 캐릭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죠. 그 줌은 뉴스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만들어주는 거. A와 연결의 창문을 연결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 동화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프롬프트를 넣어봤어요. 이 강의를 위해서. 그림 동화 세 컷의 샘플을 좀 보여줘. 강의에 설명하도록 내용은 지금 계절에 맞게 그려줘. 이 그림의 설명까지 들어가도록 동화를 구성해줘. 이 명령을 해야 되거든요. 해줘. 라고 명령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봄에 맞게, 정말 설명할 수 있도록 계절에 맞게 또 동화를 구성해줘서 처음에는 세 컷만 줬어요. 근데 설명까지 주라 하니까 그림, 글 주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퇴직을 앞둔 중년 여성에게 주는 네 컷의 그림 동화 이미지 텍스트를 줘. 이랬더니 정말 네 컷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퇴직 앞둔 중년. 그 다음에 여행의 시작. 그 다음에 자연의 신비로움. 잠시 멈추더니 발걸음을 가볍게. 행복으로.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명령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종대왕의 맥복 사건도 있잖아요. 그 맥복 사건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세종대왕은 어떤 프롬프트를 어떤 AI 도구를 썼어? 라니까는 맥북이라는 그 어떤 그 뭐야, 애플사의 맥북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깜짝 놀래갖고 막 뻥 터지는 그런 사건도 있는데, 이 맥북 사건의 실질적인 어떤 그 사건을 기반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말을 맥북을 사용한 게 아니었다. 몇 년도에 어떻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종대왕에게 물을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초등학생이 묻거나 우리 중년이 묻거나 할 때 어떤 사건을 맥락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는 주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중년 여성에게, 퇴직을 앞둔 중년 여성에게. 주제는 어떤 것으로 이 중년 여성이 희망을 심어주면 될까? 분량은 4컷, 5컷. 요약은 발걸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뭐 이렇게 맥락, 주제, 분량, 요소, 요약 이렇게 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제가 다르게 물어봤죠. 아, 이제 기본은 다 알려줬잖아. 그러면 이제 회원들과 5컷 정도의 짧은 동화를 만들고 표지 만들고 숏 그림 동화책을 한 권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짧게 체험해 보도록 구성해줘. 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프롬프트 하라고 쭉 드린 거 있죠.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캔바 카드 뉴스로 만든 거고, 나중에 또 그 글도 다 드린 게 바로 여기서 뽑아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6컷, 5컷 쫙 글을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 그 글을 써주는 것을 바깥에 복사해 놨다가 한꺼번에 그려달라면 아까 위에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주거든요. 그래서 한 컷마다 이 프롬포트에 그림을 그려줘. 그 다음 2컷에 그림을 그려줘. 3컷, 4컷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면은 얘가 굉장히 잘 그려져요. 저는 이렇게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 동화의 구성은 저도 처음에 그림 동화 만든 구성이 바로 그림 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무슨 뭐냐면 교차 서사 구성법이에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교차 서사 구성법이죠. 그래서 순환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한 장면을 그림으로, 한 장면은 글로. 이것이 지금 기존 그림 동화책도 이렇게 많이, 제가 금방 보여드린 것도 교차 서사 구성법이죠. 그래서 감정의 흐름과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구성법입니다. 왜 이 방식이 우리가 좋을까? 시각적으로 또 언어 자극을 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만들어지고 몰입감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창작이 쉬워지죠. 한 장면씩 한 장면씩. 근데 지금 우리 신성회에서 하는 우리 장희원 강사님이 하시는 거는 글이 더 많고 그림이 이제 조금 들어가는 그림 동화나 책들은 약간 성인 위주고 글 교차법은 이제 어린이 동화, 그림 동화, 말 그대로 그림 동화죠.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실습을 빠르게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그러면 제가 회원들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실습 시간인데 캔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캔바로 들어오셔서 캔바 캔바 들어오셨어요? 자, 우선에 캔바 들어오시면 플러스가 있어요. 이 플러스 왼쪽에 맨 위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잠깐만요. 회원들이 전혀 안 보이니까. 캔바 보이시나요? 캔바를 켜셨어요? 동료가 네. 내려갔는데요. 이게 지금 공유하는 게 많이 바뀌었네요, 회장님. 저 혼자서 막 떠드는 것 같아서 이게 공유하는 것도 이게 바뀌었죠, 회장님. 보였어요. 지금 금방 내려갔어요. 음, 이게 각자 거치 자기가 캔바를 켜보라는 거죠? 네네, 캔바를 켜야 돼요. 이제 강의는 여기서 하면서 한 권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보통 공유를 하면 바로 이것저것 이제 됐다. 잠깐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캔바 왼쪽에 한번 켜봐요. 왼쪽에 보면은 플러스가 있어요. 혹시 플러스 한번 눌러보세요. 플러스를 누르면 왼쪽에 쭉 내려가던 맞춤형 크기 있죠. 네. 맞춤형 크기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사이즈를 넣습니다. 사이즈를 음, A4 크기 용지나 제가 추구하는 거는 768 한번 써보죠. 768 또 높이도 768 px 새 디자인 만들기 나오죠. 그러면 이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보세요. 누르면 요런 크기의 정사각형의 크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바탕화면에 안 깔아놨는가 보네. 이 크기에서 본인이 만든 그 있죠, 자료들을 여기다 갖고 옵니다. 저도 한번 전체 화면으로 해주실래요? 예, 제가 만든 거를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다운받아서
그림 동화. 이거 템플릿이고. 이것을 제가 여기다가 응? 다운을 받으면 공유를 누르면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나? 공유를 다운로드가 있어요. 왜 말이 안 나오지? 다운하면 PNG가 있죠. 여기에 PNG, PF, PDF, 뭐 POX 있는데 PNG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요. 이게 왜 이렇게 다운로드를 됐어? 받으면 큰일 났네. 줌이랑 같이 하면 많이 느려지나 봐요. 강의를 못 듣겠는데. 어머머, 어떡하냐. 뭘 만졌더니, 이제 나왔네요. 느리네, 그죠? 자,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다운로드 받은 것을 이제 풀어야 돼요. 이렇게. 압축 풀기, 아까 회장님이 해보라 하시는 건데, 압축 풀기를 여기서, 여기 세 번째, 맨 윗줄에 보면은 압축 풀기가 있죠. 요 압축 풀기를 하면 그림이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오는데. 자, 그림이 나오면, 강의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그림이 나왔죠. 아이고, 어떡하나. 그림이 나왔죠. 그럼 이 그림을 우리가 바탕화면에 깔아서 동화책을 마무리해 보는 겁니다. 이걸 어떡하, 다시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 자, 제가 준 템플릿 있죠. 그 템플릿에서 바로 넣어 볼게요. 지금은 하는 방법은 플러스에서 들어가서 맞춤형 크기에 들어가셔서 768 해서 사이즈 내는 것까지 해봤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넣는 방법을 768 해서 사이즈 만들기. 여기에서 이제 표지하고 넣어 볼게요. 자, 넣어 봅시다. 여기서 이제 빈 화면에 왼쪽, 오른쪽을 클릭하면은 이게 아니지. 업로드를 합시다. 업로드. 왼쪽 바에 보면은 업로드 항목 있죠. 쭉 디자인, 요소, 텍스트 쭉 있는데 업로드에 들어가셔서 여기 그림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이 그림이 있죠. 이 그림에서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은 맨 아래에 보면은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이 있어요.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 이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을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해서 또 업로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번에는 그림을 넣는다 치자. 그죠? 그림을 넣으면 이 그림을 하나 갖고 와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오른쪽 클릭하고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 이렇게 하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동화책을 만드는데 제 템플릿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 보셨는지요? 이렇게 해서 쭉쭉 이제 화면을 만드는데 템플릿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템플릿 제가 드렸죠. 자, 여기에 첫 화면에 표지를 넣습니다.
표지 넣을 때 업로드 항목으로 들어가죠. 업로드 항목. 안 되면 바탕화면이 끌고 와도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탕화면이 있으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까 다운받은 거 있죠? 요거는 버리고 이 다운받은 것을 이것이 표지잖아요. 그럼 이 표지를 끌고 옵니다. 이렇게 끌고 와서 화면에 놓으면 돼요. 놓으면. 맞죠? 그러면 이 표지 넣기 5를 지우고 바로 이 화면을 끌고 와서 아까 말했다시피 오른쪽 클릭 맨 아래에 배경 교체 딱 하면 이렇게 AI랑 처음 만난 날.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는 본 표지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는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좀 바꿔도 되겠죠. 뭐 이렇게 구성도 바꾸고 땡겨서 바꿔도 되고. 자, 요거를 해보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칸은 처음 이제 첫 장이죠. 첫 장에 이 그림을 갖고 옵니다. 그림을 땡겨서 쭉 갖고 오시면 바탕화면에 딱 놓죠. 놓으면 이것도 역시 오른쪽 클릭해서 배경 교체. 배경 교체를 누르면 동화책이 하나 첫 번째 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템플릿에 제가 글을 넣어놨잖아요. 이 글을 여러분들이 다 바꾸셔도 돼요. 글을 내용도 바꾸셔도 되고 이 바꾸셔서 글을 만드는 동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다음 장에는 그 다음 장을 갖고 옵니다. 자, 이 아이의 그림을 갖고 올게요. 쭉 땡겨와서 이렇게 해서 배경 교체. 자, 배경 교체. 이렇게 하면 한 장부터 쭉 연결 표지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장, 세 번째 또 글, 네 번째 그림, 또 글,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림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끌고 와서 배경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이 작업을 해서 제가 출간한 건 첫 번째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그 다음에 한 권을 완성해서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 해보죠. 자, 이것을 끌고 와서 자, 배경 교체를 합니다. 이것을 쭉쭉 늘리면은 가로 세로가 안 맞거든요. 이렇게 늘리고 하면 나중에는 그림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배경 교체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 자, 마지막에 그림 들어갑니다. 그림 들어가고 강사님들도 하실 때 템플릿을 주십니다. 그럼 템플릿으로 우리가 거기다가 글을 넣고 그림을 넣고 글을 넣고 그림을 넣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템플릿을 드린 이유는 쉽게 하기 위해서 템플릿을 드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은이 여기다가 이름을 쓰죠. 켈리 샘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신성애 출판사 신성애를 해서 마무리가 되면 이 마무리가 됐을 때 어떻게 인쇄를 하느냐, 인쇄가 아니고 전자책으로 등록하느냐, 그것도 이제 PDF로 넣어야 돼요. PDF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다운로드 들어가서 PDF가 있습니다. 표준. PDF를 누르고, 아까는 PNG 했잖아요. 그죠? 그림을 낼 때는 PNG. 그리고, 책을 다 낼 때는, 프린트 하거나 업로드 할 때는 PDF 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 밑에 되고 있죠. PDF로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자, 그림 동화 이제 PDF가 완성이 되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이렇게 해서 동화책을 이제 출간하는 어떤 출판사에 이렇게 올립니다. 이것을 표지, 그리고 두 번째, 동화책 두 번째 장, 그리고 그림, 글, 그림, 글, 그림, 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쓴 달빛 정원, 또 이렇게 해서 PDF 넣고 뉴페이퍼에 올린 거죠. 그 체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간단합니다. 모르면 어려운데, 동화책 한 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본인이 그림이 있으면 그림도 마찬가지로 첫 장에 그림 넣고, 그 다음 장에 글 넣고, 그림 넣고, 글 넣고, 이래서 한 20페이지까지 돼야 그 뉴페이퍼에서 그걸 승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5장 샘플로 우리가 만들어 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요거를 끄고, 공유 중지 하고 대화를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따로 오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제가 혼자 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보셨어요? 아, 그림을 네네. 넣는 거는, 네. 그림을 넣는 건 했는데, 네. 제가 글 만드는 거는 생성이 안 됐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글 생성하는 거는 어떻게 했었는지 아, 그게 그게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지금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위에서, 자, 여기다가, 이게, 자, 여기서 글을 어떻게 넣느냐. 여기서 그림이 들어갔는데 글을 넣을 때는 한 장을 더 복사를 하죠. 이 그림에서 복사를 하죠. 복사를 하면 똑같은 그림이 나왔죠. 그럼 똑같은 그림이 나오면 이 그림을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하면 여기에 배경에서 이미지를 분리합니다. 이제 이걸 분리하면 그림이 나와요. 이걸 지워요. 삭제하고 나서 여기다가 요 캔바의 왼쪽에 보면 T가 있어요. T. 요 T를 누르면 제목 추가, 어떤 글을 넣으라고 나오죠. 이 글을 넣어서 제가 쓰는 거죠. 여기다가 AI와 친해지는 방법, 이렇게 글을 넣었다면 이것을 자, 크기 조절과 여러 가지 어느 날 나는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다. 일단 어떤 동화 내용을 넣었다고 칩시다. 치면 이것을 이제 글자 선택도 하고 요 아래 위로도 놓고 넣어보고 여기 정중앙에 줄이 나오죠. 정중앙 내리다 보면 이렇게 정중앙에 글을 딱 넣고 그리고 크기도 줄여야 되겠죠. 크기도 조금 줄이고 이렇게 줄이고 똑같이 만약 이렇게 하겠다 싶으면 이것을 또 복사를 하는 거죠. 또 복사를 하고 또 복사를 하고 그러면 이것을 끌고 이것을 데리고 아래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꺽쇠를 가지고 아래로 보내주고 교차가 되게 만들어 놓죠. 템플릿처럼 만들고 글 넣고 그림 넣고 또 이 글에서 이것으로 바로 수정합니다. 수정하면 됩니다. 얘도 내용을 동화 그림을 넣죠. 넣고 이것을 또 이제 교차로 그림을 넣었는데 글이 있다면 이것을 꺽쇠로 내려주는 거죠. 내려주고 글 다음에 그림, 그림 다음에 글, 이것도 교차로 해서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쭉쭉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탕 화면에 더 가르쳐 드리면 더 복잡하실까봐 지금 못 가르쳐 드리지만 이 아래에 쭉 내려가서 아래에 페이지 추가를 하면 하얀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 제대로 색이 나왔네.
이렇게 해서 계속 추가하면은 20장까지 충분히 50장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그림 동화를. 그러면 첫 장과 마지막만 하고 나면 이 플러스와 아니면 이거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됩니다. 휴지통에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장수를 늘려서 쭉 하면 됩니다. 자기 그림이 20장, 10장 있으면 20장을 만들 수 있고 그림이 20장 있으면 40장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그림 넣고 글 넣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동화책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래서 마지막에 여기에 다운로드 있죠. 아까 PNG 받는 거 다운로드 받아서 이 페이퍼에 이제 표지 따로 또 책 PDF 따로 넣고 등록을 ISBN 받아서 ISBN 받는 건 1,000원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 삼아도 한번 해보면 이제 성취감을 느끼죠. 그 성취감을 느끼면 그것으로 한 권, 두 권, 세 권 내고 나면은 이제는 나의 뭐 자서전, 에세이, 개발, 자기 개발서 이런 것을 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일단 친해져야 되고, 친해지고 난 다음에 성취감을 얻어야 되고, 성취감을 얻고 나면 이제 이것저것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팔리진 않아요. 팔리진 않지만 그 동화책을 한번 해봄으로써 달라지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까지인데 이제 나눠야 될 것은 전자책을 하면서 어땠는지 나누고 내 그림 동안에 이렇게 완성해봤다, 완성해보지 못했다도 있고 또 세 가지 질문은 뭐냐면 내가 왜 전자책을 써야 하는지 그거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전자책 주제를 잡는 법. 이거는 AI로 시작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나는 이걸 한번 꼭 끝까지 해보겠다. 주제 잡는 법. 그리고 전자책 쉽게 쓰는 방법이 뭔지 오늘 배웠다시피 다른 강사님들은 굉장히 어렵게 막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동화책 한 거 쓰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막 그랬는데 쉽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그 아까 AI 스토리 교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신박한지 AI 스토리 교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AI 스토리 교실. 여기 있죠. 제가 나의 학급을 만들었어요. 나의 학급을 만들어서 여기 위클래스 상담실을 딱 클릭하면 아이들이 동화를 쓴 게 쭉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오디오북 PDF를 딱 누르면 PDF는 아까 보셨죠? 그런 PDF인데 영상으로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영상으로 다운로드 받아줬네. 자, PDF도 다운로드 받아놓고 자, 이게 이제 보이시나요? 바닷속 사라진 산소방울. 이 동화책이거든요. 바닷속 사라진 산소방울. 강태인지음. 바닷속 마을은 푸른 물결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곳의 공주 나미는 항상 바다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키는 마법 산소방울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고 나미는 용기를 내어 방울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나미는 깊은 바다로 모험을 떠났어요.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마을을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답니다. 바닷속은 신비로운 생물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나미에게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나미는 첫 번째로 만난 해양 생물은 반짝이는 비늘을 가진 물고기였어요. 물고기는 나미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안녕, 나미. 무엇을 찾고 있니? 나미는 산소 방울을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물고기는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함께 여행을 계속하던 중 나미와 물고기는 거대한 산호초에 도착했어요. 산호초는 마치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색깔로 빛났어요. 자, 이렇게 동화책이 만들어졌어요. 신박하죠? 이렇게 해서 애들이 10명을 이제 딱 이제 편집 중이고, 이 아이만 이제 완성해 본 케이스인데, 이렇게 여러분도 나중에 스토리 교실로 한 권을 영상, 오디오북, 또 PDF로 해서 책을 한 권 직접 이렇게 받아보시는, 받아보시는 어떤 경험을 이 손자녀들에게 보내주면 좋겠죠. 우리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거, 비싼 거를 저에게 공유해 주셔가지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책을 받아서, 회장님 손자에게 외국에도 보냈답니다. 이걸 만들어 갖고. 맞으시죠,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동화를, 그림 동화 한 권 만들기, 실물과 또 PDF로 만드는 거 해봤고요. 나중에는, 출판사를 올리는 것도 하면 좋고, 그리고 또 판매 플랫폼도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자, 이제